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리눅스 개발 도구의 기본적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개발 도구라 함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프로그램 코드를 편집하고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드를 컴파일하여 실행 파일을 만들고 또 일단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오류를 좀 더 쉽게 찾기 위한 디버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개발자들은 그래픽 환경 하에서 좀 전에 말한 그런 기능들이 모두 통합된 개발 소프트웨어, 즉 통합 개발 도구라고 하는 IDE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합니다.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리눅스 터미널 환경에서 사용되는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터미널 환경이라서 텍스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소개하는 개발 도구들, 개발 소프트웨어들은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 파일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메모리상에는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요, 지금 설명에서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소스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혼용해서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지칭을 할 텐데, 그것의 구별은 문맥상에서 여러분이 식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hello.c라는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최종적으로 hello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파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소스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걸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프리프로세서,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라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들이 각각 단계별로 작업을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이 바로 구체적으로 컴파일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습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작성한 C 소스를 내용을 조금 더 전처리를 해서 순수한 C 코드로 바꿔주는 프리프로세서가 필요하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제 순수한 C 코드를, C 프로그램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어셈블리 코드, 어셈블리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주는 것이 컴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CPU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파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해주는 게 어셈블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록 바이너리 파일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곧바로 실행할 수 없고, 링킹이라는 과정, 즉 링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코드 혹은 사용자의 여러 개, 여기서는 하나의 소스 파일이지만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각각의 컴파일된 결과의 여러 개의 바이너리들을 연결해가지고 완전체인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링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본 수업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이 그 파일 내용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또 그 파일이 실제 실행됐을 때 컴퓨터 시스템 상의 메모리에는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메모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그림은 리눅스에서 어떤 파일을 컴파일 했을 때 그 실행 파일이 구성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그림 모두 지금으로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간략히만 언급을 하자면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서 메모리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를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프로그램 코드, 여기서 텍스트라는 부분이 프로그램 코드를 얘기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코드뿐만 아니라
좀 더 데이터들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돼서 배치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미리 살짝만 살펴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 그림은 리눅스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름만 프로세스가 메모리상에 배치되면은 코드 부분, 이런 데이터 부분 뭐 등등이 있다라는 것 한번 눈으로 지나가면서 살펴보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이쪽에 왼쪽에 보면은 1GB, 3GB라는 표시가 있는데 바로 메모리의 사이즈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의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4GB의 메모리를 차지한다라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뭐 그리 크지 않죠. 근데 하나가 4기가를 차지한다면은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뭐 한 개 내지 두 개의 프로그램밖에 실행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가상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한 프로그램에게 4GB라는 메모리가 전체가 다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머한테는 주어지고 그것을 운영체제가 실제 메모리한테 적절하게 배치해서 사용되는 기법이 운영체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가상 메모리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리눅스에서 컴파일드해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파일의 구조 역시 그냥 기계어 코드가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기계어 코드와 텍스트라고 하고 있는 기계 코드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주로 데이터들이죠. 그 데이터들이 어떤 성격에 따라 가지고서 좀 더 구역화돼서 구별화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운영체제마다 좀 달라서 리눅스는 ELF라는 형식을 따지는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EXE라는 형식을 따르고 있죠. 그래가지고 실행 파일이 리눅스에서 컴파일된 것은 윈도우즈에서 실행이 안 되고 윈도우즈 실행된 것은 리눅스에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실행 파일의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OS가 다르면 실행 파일이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소스를 우리가 편집을 하고 또 그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고 또 그 소스 만들어진 소스에 어떤 버그가 있는지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오류가 없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개발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리눅스 실습을 통해서는 이 VI라는 소스 편집기, 이전에 이미 이제 이건 봤죠. GCC 컴파일러, GDB라는 디버거, 그리고 여러 개의 소스를 컴파일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이크라는 빌드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할 때는 이러한 리눅스의 기본적인 개발 도구보다는 통합 개발 도구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나 자마린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같은 이런 툴들을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에디터와 컴파일러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도구, 그 다음에 디버깅 도구 등이 다 통합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툴들은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언어 시간이나 또는 뭐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더 사용법을 익힐 것이고요.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리눅스 환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도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좀 더 내부 구조, 더 밑바닥에 실제 동작하는 하나하나의 동작 원리를 본다는 것이 되겠죠. 그것들을 봄으로써 프로그램을 만들 때 컴파일러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디버그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도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도구들은 실제로 아주 편리한 도구는 분명히 아니지만 리눅스나 어떤 것이 됐든지 서버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는 우리의 작업 환경이 그래픽 환경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터미널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익혀놓는 것도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